3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왔으면은 30번은 또 의외로 이게 할만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30번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 30번 문제는 신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29번 문제는 신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일부러 자세하게 했어요. 30번은 일단은 그냥 가장 간결한 풀이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수에서 2분의 1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0이니까 이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최소값이 0이므로 이게 바로 x축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x축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x축이라는 뜻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함수 gx도 자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gx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g'x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사실은 4차 곱하기 지수함수기 때문에 생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기로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수능에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 모양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려보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8x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2x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하게 된 값은 2x의 세제곱 그리고 4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꼭 gx 그려야 됩니까? 문제 힌트가 있어. 보입니까? 이게 왜 있겠어요? gx의 극한이 왜 있지?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gx의 그래프를 알아야지만이 완벽하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는영이 되는 값은 두 개가 있네요. x가 0일 때랑 x가 4일 때. 그래서 0,0을 지나고 4,는 여기 4 대입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네. 하여튼 4, 얼마를 지납니다. 이거 쓰기가 너무 그지? 4, 여기 대입했는데 4,를 쓰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숫자가 엄청 큰 수. 2의 마이너스 4제곱 있어서 큰 수는 아닌가? 하여튼 이런 양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그래프니까 이 gx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에요. gx의 그래프는 x축, y축 0,0을 지나고 4, 얼마를 지나고 x가 무한히 가면은 0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전부 다 미분 가능해요. 이렇게 이 그래프가 y는 g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합성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hx 합성함수는 0에 서로 다른 그는 4개. 답은 합성함수가 8은 서로 다른 그는 6개. 그 다음 합성함수는 x는 0에서 극소이다. 이런 조건을 통해 가지고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f'O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합성함수는 0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래요. 자, 써볼게요. hx가 뭐냐면은 hx가 f 합성함수 gx야. 근데 얘가 는 0인 거랑 얘가 는 8인 거를 지금 구하는 게 가하고 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f 네모꼴 아닙니까? f 네모꼴인 거야. 근데 f 네모꼴인데 이 f 네모 자 이거 8은 좀 이따 할게요. 이게 는 0이 되는 게 근이 4개가 있어야 돼. 4개. 그 근이랑 당연히 x입니다. x. 이 근 x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f 얼마가 0입니까?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고 함수가 극소값이 0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이렇게 x축에서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4차 함수가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 f 네모가 0이 되는 이 네모 값은 그지? f 얼마가 0이 되는 이 네모 값은 문제에서 지금 이 값인 거야, 이 값. 이 값인 거네, 이 값. 이 말인 거야.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f 네모가 0이 되는 문제에서 이 네모는 저 극소가 되는 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조건이 있죠.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자, 쌤이 이 값을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이 gx가 알파가 되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근이 4개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었더니 아무리 봐도 gx가 자, 다시 gx가 알파가 되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좀 이런 느낌의 그래프니까 아무리 봐도 y는 알파하고 y는 gx하고의 교점 개수가 4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 네모가 0이 되는 걸 구하는데 이 네모가 0이 되는 이 값을 갖다가 이걸 이 네모를 알파라고 놓게 되면 이 네모를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gx가 알파가 되는 근이 4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은 이런 그래프가 아니란 뜻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푼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상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한 군데에서 만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2군데에서 만나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2군데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이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요 네모 박스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거나 하면은 gx는 알파, gx는 베타라고 하는 요 2근을 풀면은 그 근이 4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0개, 이 점 지나면 1개, 이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다시 1개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0개, 4개는 없으니까 1개, 3개이거나 2개, 2개이거나 뭐 3개, 1개이거나 이런 거야. 근이 4개 나오려면 y는 알파라고 하는 근을 그릴 거야. 지금 이렇게 y는 알파 이렇게 그릴 텐데 이 y는 알파하고 만나는 점이 3개가 있으면은 근이 뾱뾱뾱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2개는 안 됩니다. 왜? 2개랑 만나는 점이 이 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1개, 3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이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또는 또 하나는 요거 이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되거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자, 알겠죠? 그래서 다시 요 근이 4개가 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y는 알파, y는 베타하고 만나서 구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알파가 0에서부터 g2 이 함수값이 g입니다. g. 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가 0이거나 베타가 0이거나 네. 이렇게 되면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알파가 0에서부터 G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요 값보다 크면 됩니다. G2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마 나 조건이 되게 모호한데 그 나 조건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확정이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만약에 베타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그렇지? 여기 좀 작은 거. 이 y는 베타입니다. y는 베타. 예. 그래서 이건 반대네 이게. 예.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 네모 박스, 이게 능력이 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작은 게 0, 그 다음에 큰 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0하고 알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죠. y는 2분의 1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 문제 진짜 간단한 풀이는 그래도 왠지 이것일 것 같아. 그럼 이거 알파 어떻게 구하죠? 근데 문제 다 조건에서 hx는 8을 만족하는 근이 문제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8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걸 보는 거야.
8이 어디 있어야 될까? 그냥 요 상황을 먼저 답까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8이 어디 있어야 될까? 8이 이게 8, 8, 8, 8, 8. 근데 보니까 이게 8이면은 근이 만난 점 하나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럼 근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hx가 8이라는 뜻은 다시 hx가 8이라는 말은 이게 8이 아니군요. 쏘리.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자, y는 만약에 8 이런 꼴이 돼버리면은 이거 만족하는 근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값이 문제에서 8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만족한 네모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gx가 얼마가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어떤 값이건 하나, 두 개 해봤자 이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6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값, 이걸 선생님이 감마라고 치면은 이 감마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난 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난리 쳐봤자 근의 개수가 뭐 3개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럼 8이 어디 있어야 되지? 8이 여기 있으면 되나? 8이 여기 있으면 되나? 이게 y는 8이 될까? 그러면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알파보다 작은 게 두 개가 있고 0보다 작은 게 한 개가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것은 근이 없고요.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작은 것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근이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보다 큰 점에서 하나 나오니까 무조건 근이 7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바로 내가 만족하는 y는 8이라는 요 직선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극대값이 8이구나.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0하고 알파 사이니까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2분의 알파의 함수값이 8입니다. 2012년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 나왔던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다 2분의 알파 대입하면은 2분의 1에 2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4분의 알파 제곱 또 4분의 알파 제곱 요 값이 8이 되므로 알파 4제곱은 얼마예요? 4의 4제곱. 따라서 알파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은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x제곱에 x-4의 제곱이 fx가 되고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문제에서 얼마 물어본 거죠? 5를 물어보게 되면은 요거 미분해서 x에다 5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30이 예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새롭거나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푸는데 두 단계를 거치는 거지. 얘가 8이 되는 과정을 푸는 과정은 이 네모가 얼마가 돼야 될까? 네모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러면은 gx는 알파, gx는 베타, gx는 감마, gx 델타. 이걸 해서 근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나를 안 써먹었어요. 수능에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상황이 답이 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건 다 필요가 없고 자, 보세요. 다 지우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다시 한번 요렇게 fx예요. y는 fx. 자, 그 다음에 x축. 얘가 요렇게 되면서 y축. 여기가 4. 여기가 g4. 4 맞나요? g4. 이렇게. y는 gx.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문제에서 뭐를 만족할 수도 있냐면은 자, 요게 이제 능령이 되는 게 4개인 걸 살펴보는 거야. 능령이 되는 게 4개가 되는 상황을 찾아보는 건데 방금처럼 요 값이 알파가 0부터 이거 사이 베타 0이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y는 알파고요. 그 다음에 요게 y는 베타인 상황을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요. x축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y축이. 왜냐면 알파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경우. 근데 문제에서 x는 0에서 극소이다가 나왔거든요. hx가. 그러면은 hx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당연히 h'x를 가지고 판정하는 건데 이건 f' 합성함수 gx 곱하기 g'x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따져보는데
잘 봐요. 잘 봐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 따져보겠습니다. 0 플러스로 가면은 g0 플러스는 이 g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이 함수 값은 0보다는 큽니다. 이게 0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0 플러스는요. 이게 fx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이 f 프라임 0 플러스는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그래서 음수 곱하기 g 프라임 0 플러스가 뭡니까? 이게 0보다 클 쪽에는 접선 기울기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가 돼서 음과 양을 곱하니까 이 값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h 프라임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0 플러스로 가면은 똑같아요. 0 플러스로 가면은 0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함수 값은 여전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 양수. f 프라임 역시 0 플러스니까 뭐 여기 기울기가 음수지 음수. 이 근처는 싹 다 음수니까. 그래서 이 값은 여기가 음수가 됩니다. 곱하기 이번엔 g 프라임 0 마이너스는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 그래서 감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y는 hx를 그리면은 이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을 봤을 때는 음수, 양수,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하고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극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그냥 고려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건 상관없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답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30번 문제는 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디테일했지만 막상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상태에서 푸는 과정은 크다, 작다, 위, 아래, 하나, 둘, 셋 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풀이 과정 굉장히 간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9월 평가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후회 없이 고교 생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쌤은 또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